안녕하세요. 오감축, 오늘 원투펀치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역시나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또 다양하고 유쾌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잘 지냈다고 그러면은 욕먹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무탈하셨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심려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일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챔피언스 리그다 새벽부터 사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네. 와이프한테 혼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챔피언스 리그 좀 주간, 유럽 대항전 주간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또 리그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약간 해소해 볼 만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투펀치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제 축구협회 부회장인 걸 좀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좀 감독 선임일 때는 좀 심한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오감축 시간에 좀 가볍게 좀 한준희 해설위원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축구 팬들을 위해서 좀 약간의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저의 일상을 예전 싸이월드 시절부터 요즘 SNS 시절까지 저는 저의 일상을 공개를 안 합니다. 나 오늘 누구 만났어, 나 오늘 뭐 했어, 사진 찍고 저는 그게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걸 공개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떤 조직체에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제가 분단위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해서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는 가급적 저는 안 하는 쪽이다.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안에서 투쟁을 하든지 안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전히 또 축구협회에 관해서 우려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원투펀치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원투펀치를 할 때인가?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협회에 틀어박혀 있어야지.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이제 팩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비상근 임원인 거죠.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 아니고 이제 비상근 임원이고, 부회장단의 이제 대다수가 사실은 다 비상근 부회장들이시라서, 그러니까 필요한 일들을 하고 그 각자의 또 필요한 부분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거고,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투펀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저에게 또 주어지는 일들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다. 그쵸. 어쨌든 협회 일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도 사실은 협회 또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냐면은 11대 기업이 대한축구협회를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명 스폰서분들. 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식음료 회사, 항공사, 보험 회사, 제가 금융 회사, 이름은 다 이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게임 회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연례 또 파트너사들과의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또 파트너사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이제 그런 업을 오늘 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뭔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 올 시즌 K3 리그, K4 리그에 그 저연령 선수 의무 출전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K1 바뀐 거는 윤장현 캐스터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게 예전에 2, 3, 5 교체에서 지금 3, 4, 5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통해서 사실은 또 3, 4, 5가 좋지 않느냐. 지금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체 인원을 늘리는 게 추세고, 지금 5명을 다 기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22세 이하가 제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2명 교체에 그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사실은 좀 가혹하다. 감독들이나 팀에게도 좀 가혹한 일이고, 그래서 2, 3, 5보다는 그래도 3, 4, 5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22세 이하 룰을 전혀 안 지켜도
3명 교체까지는 할 수 있게 됐죠. 그쵸. K1이. 근데 네. 이거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궁극적으로 그거는 하신 일이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지도자분들과의 또 협의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제 아이디어가 하나 채택된 게 뭐냐면 올 시즌에 K3, K4 리그에서 원래 이게 21세 이하 선수 3명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21세. 네. 그건 22도 아니에요. 예. 21세 이하 선수가 3명이 포함돼야 되는 건데 올 시즌 아마 보시면은 22세 1명과 23세 2명이 포함되면 되는 걸로 올해 룰이 바뀌었습니다. 아, 고학년까지 이제 출전이 가능해졌네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쵸. 저 고학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K3, 4에 취업할 수 그쵸. 있는 이제 길이 조금 더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건 뭐 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K3, K4 리그의 그 연령을 약간 과도기적으로 22세 1명, 23세 2명 요 아이디어를 제가 그 협의체에서 사실은 이제 제 의견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K3, 4 그 저연령 출전 기준이 약간 완화되는 중간 단계 이게 나중에는 더 완화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행하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약간 유예기간적인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런 걸 말을 하면 사실은 저는 말 안 하고 싶다니까요. 네네. 말 안 하고 싶은데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 뭐 일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뭐 변명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디비전 시스템 확대 강화 협의체. 아, 축구 팬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네, 이 디비전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K1 리그부터 K7 리그까지에 해당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 우리는 네. 물론 지금 뭐 피라미드 구조가 완벽하게 가려면은 우린 좀 멀었지만은 그렇죠. 축구 선진국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디비전 시스템을 특히 이제 1, 2, 3, 4부 여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이제 2부와 3부 간의 향후에 이제 승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또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는 같은데 대한축구협회에서도 e풋볼을 합니다. e풋볼. 요번에 카타르에서 사실은 그 아시안컵 얘기하면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지만 네. 어쨌든 e풋볼 아시안컵도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조별리그 통과는 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좋은 높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지금 FIFA라든가 AFC가 e풋볼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발 맞춰야 될 필요성이 대한축구협회에도 존재하고 그래서 e풋볼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이건 변명으로 들으셔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원투펀치하고 뭐 쿠팡 플레이 제가 중계도 하고 뭐 다른 일들도 하지만 협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서 제가 일을 한다. 예. 뺀질뺀질 놀면서 무슨 부회장 직함만 달고 다니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말씀도 드렸지만 그 제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좀 진심을 담아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 제시들이 뭐 제 말이 뭐 100% 옳은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또 현실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부분적으로 뭐 될 거냐 그런 것들까지는 제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협회 안에서 또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전력강화위원회에 포함돼 거기는 제가 구성원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가 지향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이런 쪽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는 좀 지켜보고 싶다. 지켜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다 물거품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진짜 직에 연연하지 않죠. 빠이빠이 짜이찌냐 이런 느낌이죠.
그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나가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형의 그런 제안들도 건의들도 제가 나름으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더 그럼 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는 안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이 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만 있다는 게 아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을 헷갈리시는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들도 있죠. 네. 같은 단체가 전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감독 선임만 이제 축구협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내에서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장현 아나운서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 요때잖아요. 네. 많은 초중고 대회들, 아마추어 풀뿌리 대회들이 최근에도 많이 열렸습니다. 춘계가 다 시작됐고 끝났죠. 최근에도 여러 지방에서 또 많은 대회들이 열렸는데 어쨌든 그런 대회들이 다 문제 없이 치러지게끔 하는 것부터도 협회의 일이죠. 그렇죠. 거기 또 많은 또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정말 저처럼 비상근이 아니라 진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다 그 지방 대회 열리는 곳들에 가셔서 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협회든 연맹이든 여러분들이 적당히 비판할 때는 확실하게 좀 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할 때는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축구가 결국에는 올바르게 가는 게 우리 모두의 좀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좀 축구에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자신들의 그 테마곡으로 이분의 그 기타곡을 딱 채택을 해서 수십 년간 틀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지금쯤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네네. 저는